이번 시간에는 권력 설계 이론과 시대 정신의 통제, 이 글의 발췌문을 가지고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의, 평등, 자유 같은 이런 가치들, 아니면 그 시대를 나타내는 시대 정신 같은 거요. 그렇죠. 핵심 가치들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퍼뜨린 걸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네, 읽어보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료가 말하는 건 특정 시대의 그 권력을 쥔 계층, 그러니까 소위 지배계급이라고 하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큰 담론이나 가치들을 설계하고 또 퍼뜨린다. 이런 권력 설계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정말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의, 평등, 자유 같은 큰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시대를 딱 특징 짓는 시대 정신이라는 거. 이게 결코 저절로 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다. 네, 그 시대의 권력을 딱 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권력 구조를 지키고 또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일종의 사회적 프레임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영향을 좀 미쳤다거나 여론을 좀 조작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이론은 지배계급이 마치 뭐랄까 사회라는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듯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의 틀을 자기들 이익에 맞게 아예 구축한다는 거예요. 구축한다. 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틀을 아주 교묘하게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보편적인 진리나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인 것처럼 사회 전체에 퍼뜨린다는 거죠. 그 유포한다는 말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 설계하고 유포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복합적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교육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특정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내면화하게 만드는 거죠. 교육. 네. 아니면 언론이나 대중매체. 이걸 통해서 특정 이슈는 막 부각시키고 또 어떤 건 일부러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 방향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미디어를 이용하는군요. 그렇죠. 또 뭐 학계나 연구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곳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정 이념이나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들을 막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곳곳에서 막 작용하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고 또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미디어, 학계. 이야, 정말 사회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좀 들고 있나요? 네, 자료에서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흔히 PC라고 하죠. 이런 현대사회의 주요 담론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이나 PC요. 네. 이 이론의 시각에서는 이런 담론들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 자체도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된 설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설계의 결과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형태의 페미니즘 담론이 막 퍼지면서 기존의 어떤 사회구조나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보다는 다른 쪽으로 논의를 이렇게 유도한다거나 혹은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기준이 너무 강해지면서 특정 비판이나 문제 제기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논리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요. 시대정신, 시대의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흥미롭게 재해석이 돼요. 시대정신이요? 네. 보통 시대정신 하면 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정서, 가치관, 아니면 뭐 시대 분위기, 이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권력 설계 이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지배 계급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통제 도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 도구요? 시대정신이요? 그게 어떻게 통제 도구가 되죠?
오히려 뭐 사회 변화를 이끌고 그런 힘 아닌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 이론은 시대 정신의 다른 면에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면이요? 만약에 특정 시대 정신, 예를 들어서 성장이 최고다, 이런 가치관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사회 전체에 뿌리내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밖에서 막 강압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요? 네. 남들보다 더 성장해야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자기를 스스로 검열하고 통제하게 만든다는 거죠. 와, 자기 검열. 다시 말해서 지배 계급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막 지시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대중 스스로가 그 내면화된 규범, 즉 시대 정신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대 정신은 그냥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정교화돼 설계돼서 보이지 않는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시대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듣고 보니까 좀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내가 옳다고 믿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념들이 사실은 내 순수한 판단이 아니라 밖에서 주입된 거다. 누군가 설계한 결과물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당신이 스스로 정의롭다고 올바르다고 굳게 믿는 그 생각, 그 뿌리는 과연 뭔가요? 혹시 그것조차 외부의 설계에 의해서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고 묻는 거죠.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건 단순히 뭐 지식을 배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개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에 대해서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지? 하고 그 뿌리를 진지하게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 자료는 바로 그런 자기 성찰의 과정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네. 이런 잠재적인 설계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혹시 어떤 힘들이 작용했을 수 있는지 이걸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진정한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유의지와 주체성의 회복.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아니야, 난 조종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 주체성 회복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거나 혹은 강력하게 요구되는 특정 담론,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래 맞아 하고 수용하거나 동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벗어나는 것. 네. 대신에 이 주장이 진짜 보편타당한가?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가려지는 다른 중요한 문제는 없나? 이 담론은 결국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와 같은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이나 권력 관계를 읽어내려는 노력, 이걸 뜻하는 겁니다.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노력. 예를 들어서 사회가 막 혁신, 혁신 외칠 때 무조건 혁신은 좋은 거야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데 어떤 종류의 혁신을 말하는 거지? 그 혁신 과정에서 혹시 소외되는 사람은 없나? 혁신으로 얻는 이익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지? 이런 걸 따져 묻는 태도, 이게 바로 주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구체적인 예를 드니 이해가 되네요. 자료는 바로 이런 비판적인 사유 능력, 이걸 기르는 것이야말로 외부의 어떤 설계 가능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이론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자세를 묻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본 이 권력 설계 이론과 시대정신의 통제, 발췌문,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어쩌면 신성하게까지 여기는 사회적 가치나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일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도발적이면서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뭐랄까 의심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어요. 의심하는 능력? 네, 세상에 널리 퍼져서 통용되는 생각이나 가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 정신, 그것의 기원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배경을 탐색하려는 태도,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틀에 갇히지 않는 방법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권력 설계 이론의 주장을 설령 전부 다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그 문제의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시대정신의 구호들 혹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대 담론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것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공동선을 향한 외침인지 아니면 혹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교묘하게 포장한 또 다른 설계의 일부는 아닌지 이걸 분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점을 따져보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에 여러분 각자의 의미를 더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